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해남군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민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국의 농민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턴 전남 전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처음이다 보니 논란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남군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구문수 후보자, 군의원 후보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던 사항들인데요. 작년 7월 7대 군정이 들어서면서부터 농민수당 지원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농업수당을 어떻게 도입하고 앞으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착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농민수당 조례 이후에 농민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기틀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또 거쳤고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어떤 수당의 성격보다는 농업정책의 성격으로 봐서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나 또 지방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숨가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전국에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계획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시달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이런 내용들은 지역에서 농민이 중심이 되고 농업단체와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다른 내용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득적인 측면보다는 농업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농민들께서도 공익적 어떤 가치를 기준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체 농가 약 15,200 농업 경영체에 참여하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은 13,688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서 12,487명이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역이 되는데 전액 해남사랑 그 카드 지역 화폐죠. 이걸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과 소상공인과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농민수당 받아들였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봐지고 농민들의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결실을 맺게 됐는데 지방정치에 그리고 지방 자치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수당은 이제 지방자치가 주도로 시행하고 또 지역민의 중심이 돼서 하는 지방적인 이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해남을 시작으로 전남 또 전국적으로 이 농민수당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지금 해남군이 최초로 조례를 작년 12월 말에 제정을 하고 지금 올 6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전남 도 내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화순 같은 경우도 지금 도입을 확정시켜서 금액이 더 많죠. 거기는 1개월에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다른 시군 한평이라든지 그렇지만 전남도에서도 아직
영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도입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비록 이것이 이제 전남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뭐 전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경북, 어찌 보면 그 각 도에서 그 농민들이 조금 많이 분포한 지역에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전남형 농민 기본소득제도라고 해서 그 농민 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취지 자체는 비슷합니다. 농민의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서 농업의 지속적 경영을 가능케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취지의 맥락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가 지난 김영록 도지사 그 공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 지난달 6월 말에까지 해서 뭐 영역 결과가 지금 나왔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전남형 농민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 시도급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북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그 광역 시도 단체 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내년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지금 현재 뭐 경북 봉화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수당의 기본소득 제도에 해당하는 어떤 수당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 지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과거 그 성남시장을 할 때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 제도를 어떤 그 연령이라든지 계층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를 그 시행을 해보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에도 이러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어떤 수당에 대한 제도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지금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과 비슷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농민수당 추진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들은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러한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을 뭐 중앙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농민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농민들과 그다음 농업 관련 단체들이 이것을 의견을 합심을 해서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돼서 이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제라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헌법 체제에서 있는 어떠한 시스템인데, 이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그 주민이 주가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정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상당히 중요한 이번에 농민수당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정책을 주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그 모범 사례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농민수당이란 것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농민 기본소득 제도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그 농민들이 왜 기본소득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농민들이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의 취지 자체가 이제 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를 인정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을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본이 발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농어민들이, 그러니까 뭐 그 농업을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것이 뭐 이게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식량 주권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농업이 아무리 산업화가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농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모든 뭐 식품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의 하나의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도 2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민수당이 가지는 농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수당은 또 아까 지금
해남에서 시행되다시피 해남 지금 뭐 이 농민수당이라는 자체가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화폐인데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함으로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이러한 그 뭐 물류가 돈다거나 유통이 된다거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수당이 단지 그 농민들에 대한 뭐 어떠한 뭐 돈을 지급을 함으로써 뭐 그것을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국한돼서 보기는 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역 경제라든지 더 넘어서는 이런 광역 단체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보다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농민수당 추진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농민수당 전국 확산 몇 가지를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농민수당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도 관심이 많고 지자체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전라남도가 아까 용역을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남군과 비교를 해서 그날 내년부터는 해남 22개 시군에서 전면적으로 좀 시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좀 된 걸로 아마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비를 한 40% 정도 이렇게 또 재원 대책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비슷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농해 소득이 해남군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인데 전라남도의 기준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한선을 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기에다가 시군의 의견,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서 또 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농업을 어떤 생계수단을 좀 떠나서 이제 공익적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생명산업으로서 식량이 생명산업 아니겠습니까? 이걸로서 어떤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대단히 좀 뜻이 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청년층, 또 일자리 창출, 이것하고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해남군의 경우에 보면은 주민 스스로 이걸 어떤 지원 기준도 마련하고 지급 기준 내지는 선정 대상자 이런 것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자부심의 본이 되는 어떤 계기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농민수당을 주려는 12,487명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남성이 72.7%나 돼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여성연맹에서 농민회에서 여성이나 청년들한테도 농민수당을 주라, 이런 주장을 했구나.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로 현재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연령별로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이 58.2%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고령화에 진입해서 농업이 앞으로 고령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도 또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1헥타 미만의 농가, 이 농가를 해놓고 보니까 53.4%, 반절 이상이 1헥타 미만의 영세농이고 소농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금액은 적지만 이 고령농이나 영세농이나 소농들한테 경제적으로 소득 안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업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해주는 부분에서 뜻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막 생긴 제도라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행에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제한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죠. 농가로 할 것이냐, 농민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업은 그러면 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상공인과 형평성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거죠. 우선 농민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시행 결과에 나온 결과를 보고 어떤 재원 대책이나 이런 걸 봐서 업에도 좀 하고 소상공인도 대책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진행했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상품권으로 이걸 전환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쓰고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활력에 좀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 화폐를 또 마련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라남도하고 농민단체하고 다소 이견 차이는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청년농이나 여자분들이나 고령농을 다 포함한 농민이라면 다 줘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건 보편적 복지 형태로 지급해야지 어떤 농가에만 주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기준을 보니까 농가 경영처 수가 21만 9천 정도 돼요. 전라남도가. 그중에서 농가 수는 14만 5천 정도, 그리고 농민 수는 30만 6천 정도 되는데, 농업 경영체를 했을 때는 21만 9천 명한테 지급할 수가 있지만은 농민들한테 지급하려고 보니까 약 30만 6천 명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9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원 대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으로 이렇게 전체로 벌리는 것은 좀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형평성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농민수당이 잘 지원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농민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까요. 우선 주소지가 어디에 있냐 확인이 좀 필요하고, 또 농해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또 여러 장소, 예를 들어서 이 면과 이 면의 경계를 넘어서 이계면에서 중복 신청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면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이 누락되고 또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안 줘야 될 분을 주다 보면은 형평성의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으라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고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농업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익적 가치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혜를 받는 우리 농민들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력 있게 화폐가 쓰여지고, 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농업에 있어서 농업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될 8개 덕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착실히 더 추진이 되고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더라, 농민들은 어떤 의식은 바꿔지도 안 했더라, 이렇다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소되고 그런다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가치 또 자세, 이러한 어떤 존경 문화로 농업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발전돼 갔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의 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농민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현재 뭐 금액, 그 농민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이제 예전에 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때 그런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월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고 그때 한번 예전에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농림부에서도 파악을 하기로는 월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 농민 수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어떤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월 50만 원까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제 농민수당이 농어촌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 모호한 기준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시작 단계인 만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